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용수입니다. 2020년 새해를 맞아 지역 단체장을 모시고 지역 현안과 풀어야 할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순서입니다. 2020년 충남도정 전반에 대해서 양승조 충남지사에게 묻고 또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토론에 함께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선문대학교 행정학과 권경득 교수 잘 함께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충남시민재단 이상선 이사장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학생 한 명도 모셨는데요. 공주대행정학과 고영빈 학생도 잘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2020년 새해가 밝은 지 한 열흘 정도 됩니다. 이제 늦었지만 새해 인사와 함께 2019년 도정에 대해서 이렇게 펼쳤다. 스스로 평가해 보신다면 어떤 말씀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예, 먼저 220만 도민 여러분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를 먼저 드리고요. 2019년 충남 도정의 기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말 전심전력을 다한 한 해였다는 말씀에서 몇 가지 도정 성과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남형 아기수당 지급을 통해서 우리가 18년 11월부터 지급하고 있는데요. 충남형 아기수당을 지금 지급하고 있는 문제도 하나의 성과였고, 또 충청남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고등학교 100% 무상교육을 실시합니다. 그것도 2019년 성과였다 말씀드리고, 이런 100% 무상교육과 더불어 친환경 무상급식도 우리가 아이 키우준 충남을 위해서 하나의 그 커다란 시책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 타면 무료로 하는 사업을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도 우리 도정의 하나의 성과였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기업하기 전 충남이라든가 어떤 중소기업, 특히 소상공인을 위해서 10인 미만 종업원을 운영하는 사업주에서 그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가 있거든요. 이 4대 보험료를 충청남도가 부담하는 것도 지원하는 것도 커다란 성과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히 그 해양 신산업이 토대를 닦은 해가 2019년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남도는 해양 신산업, 해양 바이오, 해양 치유, 해양 생태 복원, 해양 레저관광을 통해서 이런 해양 신산업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의 큰 축으로 삼고 있는데, 여기에 2020년 예산 확보를 통해서 해양 바이오 인큐베이터라든가 해양 바이오 뱅크 산업, 또 해양 가려면 해양 정원 사업이 예비 타당수 조사 대응 사업을 선정된 것도 충청남도의 큰 성과였다고 말씀드리고, 종합적으로 보면요, 우리 충청남도가 지자체 정부 합동 평가에서 2년 연속 전국 1위를 했고, 청년도 평가에서 전국 2위를 했던 것도 나름대로 2019년의 성과였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군요. 2019년 새해 초반부터 이제 노인 정책도 임산부 정책을 활발히 펼친 기억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원산 안면대교가 이제 개통되면서 어떤 충남 해양 신정책인가요? 내저에 대한 어떤 새로운 바람도 기대할 수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 분은 좀 도정 전반에서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는지 이 도정을 종합 행정이기 때문에 뭐 계량화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좀 세 분이 돌아가면서 한 몇 점을 줄 수 있는지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권 교수님부터 말씀 이어주실까요? 예. 뭐 지사님께서 좀 아까 말씀하셨지만 2019년도 도정에서는 그 지사님 공약대로 많은 정책들이 이미 그 공약을 달성한 것도 있고 지금 잘 뭐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특히 정책 분야에서는 지사님께서 그 의원으로서 그 사회복지 분야의 그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지 정책 분야에서는 상당히 그 갈목할 만한 그런 성과를 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육아나 뭐 그 출산 같은 그런 분야, 고령자를 위한 분야, 이런 분야에서는 상당히 갈목을 하는 성과를 냈다고 평가를 좀 내리고 싶고요. 특히 그 도정 전반에 대한 이제 외부 평가를 보게 되면 2019년도 그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있었거든요. 뭐 연속 2년 뭐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거에 대해서는 그 참 축하를 좀 드리고요. 앞으로 이제 미래가 굉장히 이제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도정의 행정 서비스에 대한 그러한 이제 관심이 이제 도민들이 많은데, 특히 혁신 분야에 대해서도 우수한 그런 평가를 받은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그 최우수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반면에
저희들이 앞으로 이제 그 미래 먹거리를 이렇게 찾고 또 일자리를 창출할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특히 뭐 대규모의 어떤 국책 사업을 유치한다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좀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었는가 하는 걸 좀 말씀드리고 이제 작년 한 해 동안 끊이지 않았던 그런 문제가 하나 있는데 특히 이제 산하기관 인사 문제가 조금 이렇게 산하기관 좀 인사 논란이 문제요? 좀 네.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제에 지사께서 산하기관 그 인사의 어떤 기준과 원칙을 좀 정립을 해서 좀 예측 가능한 그러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계기를 마련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들 분야는 좀 상대적으로 조금 평가가 좀 낮게 이렇게 평가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예. 바로 이상선 이사장 어떤 평가 주시죠. 저도 이제 권교 교수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 바이고요. 제가 이제 가까이에서 지켜본 양 지사님, 이제 올해 3년차 도정 시작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아마 그 전국 17개 시도지사에서 양 지사님만큼 그리고 또 그 어느 정치인보다 굉장히 성실하게 의욕적으로 왕성하게 활동을 하시는 걸 지켜봐서 도대체 그 슈퍼맨 같은 이 체력을 어디에서 뒷받침되는지 모를 만큼 열심히 해오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선 이사장께는 좀 쓴소리를 기대했는데. 예, 아니요, 이제 덕담으로 시작해 신년인데 그리고 오늘은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것보다는 아까 지적하셨듯이 이제 지역 언론이라든가 한국갤럽 같은 그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비춰보면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충남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이제 그 권 교수님도 지적하셨듯이 저도 쓴소리 한 번 한다 그러면 대부분 전체적으로는 그 이 도정에 대해서 긍정적 수행을 해오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는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저희 시민사회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예컨대 이제 그 공직사회의 혁신의 문제라든가 그리고 민관 협치의 문제 이런 건 뭔가 좀 혁신과 협치라는 그 다소 전향적인 가치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소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민사회 앞으로 활동을 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정책적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좀 요구해서 좀 더 상향 방식으로 충남 도정이 업그레이드 될 것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주셨는데 좀 양 지사님 말씀 듣고서 이어가겠습니다. 예, 먼저 그 권경득 교수님 그 지적에 대해서 좀 다르게 받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사실 이제 중앙정부에서 장관 임명이라든가 아니면 공공기관 임명에도 늘상 그 잡음이 따르고 이제 뒷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충청남도 산하기관 임명에서도 그런 문제가 따르는데 이 문제에 대한 조사 우리 교수님 말씀을 듣는 걸 계기로 해서 보다 심사숙고하고 어떤 도민이 그 원하는 방향대로 하겠다는 건데 기관장 임명에서 첫째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어떤 경우도. 근데 도덕적 하자가 없어야 된다. 이런 능력과 도덕적 하자가 없는 가운데는 저희 정치 철학과 가치를 함께하는 사람이 기관장으로 가는 것이 도정이 정책 목표를 실현하는데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세 가지 기준을 갖고 있다는 말씀 드리는데요. 여간은 그 지적하신 말씀에 더 지적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또 우리 충남도가 신뢰를 위해서라도 그 점에서 깊이 숙고하고 이 방향을 정해서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는데요. 특히 미래 먹거리 부분에서 말씀 주셨는데요. 충청남도가 작년에 기업체 유치가 749개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749개 기업을 유치했다는 것도 나름대로 그 성과였다 말씀드리고요. 특히 외자 유치 같은 경우는 외국 기업의 15개 기업으로부터 우리가 한 9억 2,200만 달러를 유치했는데 이 금액으로 보면 서울, 경기 다음으로 충청남도 비수도권 충남이 1등할 정도로 많은 기업체 유치라든가 기업에 좋은 충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데 조금 더 소홀하지 않겠다는 게해서 지난번에 일전에 그저께인가요? 우리 충청남도 10개년 미래 전략산업 정책을 발표했는데 이와 같이 미래 성장 동력, 특히 해양 신산업이라든가 디스플레이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여러 신산업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해야겠다는 것이 충남도의 확고한 의지이고 그 점에 대해서 복지 문제 못지않게 그 이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 저와 충남 도정의
강한 의지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난해 이제 749개 기업 유치했다 어떤 일자리 창출의 어떤 현안의 행정에 초점을 맞춘 그런 결과로 비춰질 수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청년 입장에서 본 어떤 도정의 어떤 평가가 또 달리 내려질 수 있는데, 자, 고영빈 학생은 도정은 이제 잘 모르지만 충남도가 이런 정책을 잘했다, 이런 점은 좀 아쉽고 잘 모르겠다,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말씀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TV나 뉴스 기사를 통해서 도지사님의 모습을 많이 접할 수 있었는데, 이제 도민들을 위해서 소통하려는 모습이나 이제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도민들에게 많은 신뢰와 믿음을 주신 것 같은데, 네. 아직 제가 대학생의 입장에서 충남을 바라봤을 때 많은 대학생들이 아직까지는 충남이 놀거리도 아직 부족하고 네. 고령화 도시이기도 하고 재미없다는 그런 인식이 많이 예, 박혀 예. 있는 것 같아서 네.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참고로 이제 고영민 학생은 이제 그 고향이 제주입니다. 그래서 네, 네, 네. 충청도 정서에 대한 어떤 완전 관점을 갖고 있는데요. 예, 좀 말씀 이어주실까요? 예, 우리 그 학생 말씀을 잘 들었고요. 먼저 이상선 대표님 말씀하신 공직사의 혁신 문제와 민관 협치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좀 살펴보고 그런 방향을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고민정 학생 말씀 잘 들었고요. 충청남도가 대략의 수도권 학생들이 대학생 진학하는 비율이 한 70% 정도가 넘습니다. 특히 천안아산은 특별히 그렇죠. 근데 이 학생들이 학교가 끝나면 바로 또 서울로 올라가고 그 수도권에 올라가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충청남도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이제 충청남도에서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충청남도에서 취업하는 비율이 20% 정도 남짓밖에 안 됩니다. 네. 한마디로 인재 여기 유출이 가장 심각한 곳이 충청남도이다 말씀입니다. 그런 문제에서 심각한 고민과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요. 충청남도가 청년 정책에 대해서는 일단 3가지 자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현하고 있는데요. 일단 설자리를 마련해야 되겠다. 네, 우리 설자리요. 청년들이 설자리를 마련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살자리를 마련해야 되겠다. 살자리. 그다음에 놀자리를 마련해야 되겠다. 그래서 설자리, 살자리, 놀자리를 통해서 충남의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여기 유출되지 않고 청년들이 여가와 문화와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충남도에 머무를 수 있는 정책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을 더 심화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청년들이 놀만한 곳이 충청남도다. 놀만한 곳 단순히 여흥이라든가 그걸 하지 않고 어떤 문화라든가 예술이라든가 체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그런데 여기서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말씀 주신 게 저 기억에 싹 들어오면 설자리, 살자리, 놀자리. 놀자리. 네, 좋습니다. 2020년 충남 도정 이렇게 풀어가겠다, 이렇게 추진하겠다 말씀 듣는 시간인데요. 자, 그러한 어떤 설자리, 살자리, 놀자리요. 네. 좀 2020년 좀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충청남도 8대 도정의 목표를 더 심화 발전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그 2020년에 달라지는 시책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린다면, 지금까지 충남형 아기수당, 행복키움수당이라고 이름을 변경했는데요. 네. 이게 24개월까지 지급하던 것을 36개월로 우리가 확대가 됩니다. 네. 또 충청남도 산하기관에서 아이를 둔 부모가 1시간 늦게 출근하고 1시간 일찍 퇴근하는 제도를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요. 이게 금년부터 108개월로 확대가 됩니다. 달리 말하면 초등학교 2학년까지는 부모가 공공기관 부모가 1시간 늦게 출근하고 1시간 일찍 퇴근하는 제도를 도입하죠. 또 농민의 그 소득 안정과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해서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농어민 기본소득제를 금년에 시행을 합니다. 아마 첫 출발이 만족스럽지 않은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첫 출발을 한다는 데는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금년 7월 1일부터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시내버스, 농어촌버스를 타면 무료로 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특히 섬에 사시는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거기는 시내버스나 농어촌버스가 다니지 않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을 위해서 여객선을 탔을 때 여객 운임료 무료라는 사업을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금년에 시행하는 것도 커다란 변화다 말씀드리고요. 이런 방에서 우리가 도가 중점적으로 시행할 시책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일단 혁신도시를 완성해야 되겠다. 혁신도시 지정을 가능하게 하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반드시
이번 임시국회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지금 말씀 주신 그 충남 내포 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하고자 하는 관련 법률이 이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이 네,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예. 지난해 국회에 상정이 됐는데 통과를 못했거든요. 계속 올해도 유효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그 해당 상임위 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했다는 것은 대체로 법안 심사에 통과되면 그게 한 98% 정도는 네. 보니까 통과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큰 고비는 넘었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국회 상황 때문에 네. 여야간 격돌 상황 때문에 이 법이 전체에 심사를 못했습니다만 네. 2월 임시국회는 반드시 혁신도시 지정을 가능케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네. 전력을 기울일 각오입니다. 그 이제 2020년 충남도정 역시 우선 그 이제 시책에 내포 신도시를 혁신도시를 지정하자는 건데요. 권경득 교수가 예. 보기에 어떤 충남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제 혁신도시 지정이 된다면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리가 그 충남도청이 내포 신도시로 이전한 지도 꽤 됐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뭐 도시 인프라라든가 생활 기반, 인구 증가가 좀 더디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사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에 그 국가균형발전 그 개정안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도민과 함께 해주셨는데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다만 이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이전 문제가 같이 이제 결부되어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기존의 혁신도시로 지정된 그 지역 중에서도 성과를 보게 되면은 좀 명암이 약간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굉장히 갈목할 만한 성과를 낸 그런 지역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혁신도시의 어떤 그 정체성, 우리 지역의 특성과 맞는 그러한 발전의 모티브가 될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나름 공공기관 이전 전략에 대해서 한번 좀 그 구상을 하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조금 뭐 어떤 그 구체적인 전략을 갖고 계신지 또 궁금하기도 네. 하고요. 네, 예. 네, 네. 그 충남 시민재단 쪽에서 이제 충남 혁신도시 지정에 대해서 이제 지속적인 관심을 내비쳐 주셨거든요. 네. 좀 이 자리에서 주문할 거 있다면 말씀 마저 해주시죠. 저희가 네. 지난해 11월 28일 날 네. 그 가까스로 이제 상임위 그 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만 서명 운동에 저도 앞자리에 서고 지사님과 청와대에도 그 서명부를 뭐 국회 이런 데 전달까지 하면서 뭔가 좀 상당히 기대에 부풀었는데 지난해 말 뭐 패스트트랙이니 이런 그 정치적 그 정쟁 국면에 이게 이제 뒷순위로 밀리다 보니까 이 밖으로 밀려서 상당히 좀 기대했던 충남 도민들한테 상당히 아쉽거든요. 이거 단지 이제 지역 이기주의 관점이 아니라 기획운동이라든가 형평성에서 충남 같은 경우에는 연기군을 통째로 공주 3개면을 내주고도 혁신도시를 배정받지 못했던 그런 그 불공정한 과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혁신도시를 반드시 지정을 받아서 내포를 좀 연착륙시켜서 도청 소재지로서의 성공을 좀 장담을 해야 되는 열어가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지사님께서 지금 현재 이제 대체로 보면은 4.15 총선 이제 상당히 이제 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개점 위협 상태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총선이 있으니까요. 네네. 총선에 다들 매몰돼서 그렇다고 그런다면은 2월 시한을 봐가서 그 특별히 이것을 국회 법 개정 통과를 하실 만한 비책이 있으십니까? 왜냐하면 오랫동안 그 의정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국회 내 그 흐름을 좀 정보 흐름이라든가 이런 걸 읽고 계실 수 있으니까 네. 저 말씀 이어주시죠. 네. 예, 우리 먼저 이상선 대표님 말씀하신 혁신도시 지정 문제는 뭐 충청남도 대전 시민의 염원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뭐 경제적 가치 그런 걸 떠나서도 자존심 때문에도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 저는 혁신도시 지정이라고 봅니다. 다행스러운 건 지난번에 법안 심사 통과할 때 여야 합의해서 처리됐다. 그래서 어떤 여야 간의 쟁점이 되지 않고 여야 합의 처리 때문에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수처법이라든가 어떤 패스트트랙 문제 때문에 국회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됐어요. 이제 상임위가 열리지 않게 된 거죠. 근데 아마 민생법안의 여러 가지 처리 문제 때문에도 지금 이제 본회의 중심으로 하지만 2월 국회는 민생법안 처리 문제를 위해서라도 임시국회가 열릴 수밖에 없는 게 대체로 지금까지 상황인데요.
이런 2월 국회가 열린다면 반드시 이거를 우선순위에 둬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양스러운 것은 이 문제는 민주당이든지 자유한국당이든지 바른미래당이든지 수뇌부가 나름대로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2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반드시 이 문제를 선순위로 좀 처리할 수 있도록 모든 그 도정의 역량을 집중할 각오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권경득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일단 충청남도 내포로 혁신도시 지정이 되고 공공기관 이전이 됐을 때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일단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커다란 이점이 있고요. 특히 내포 신도시는 혁신도시 지정이 되고 공공기관이 이전이 오더라도 특별한 토목공사라든가 어떤 그 주민의 민원 같은 게 전혀 있을 수가 없어요. 다 준비됐습니다. 다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려오기만 하면 바로 착수할 수 있는 그 유리한 장점이 있다는 거고 대통령께서 내포신도시 황해권의 중심도시로 발전시켰다는 게 공약 아니겠습니까? 이 황해권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내포신도시의 혁신도시 지정이 필요하다. 다만 이제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는 아직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지만 충청남도에서 제가 외부에 발표를 했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벌써 1년 넘게 착실하게 준비해서 만약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적으로 논의된다면 어떤 공공기관이 충남도였을 때 충남이 발전에 커다란 효과가 있느냐.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공공기관의 숫자라든지 공공기관들 지정해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요,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고 싶은데요. 이제 일자리 정책에 대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어떤 그런 말씀 이어주시기 전에 저희가 토론 시작하기 전에 이제 고영빈 학생이 그 어떤 방학 동안에 이제 청년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청년들이 지금 알바를 다 뛴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 방학에 어떠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지 말씀 간략하게 듣고 일자리 정책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고영민 학생 친구들이나 본인 어떻게 방학을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계속 알바를 하고 있어서 계속 알바했다가 집에 있다가 이제 가끔 시간 나면 제주도 가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 대학생 알바라면 보통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생각하는데 요즘에는 뭐 편의점뿐만 아니라 뭐 음식점에서도 뭐 일하는 대학생들 많다고 들었거든요. 실제 주변을 보면 어떻습니까, 고영민 학생? 네. 사실 그 공주에서 알바를 구하는 게 쉽지 않아서 그냥 이제 인맥으로 알바를 구하거나 이제 그냥 편의점 알바 말고도 저는 식당 알바를 하고 있거든요. 아, 식당에서 무슨 일 하세요? 주방 알바 하고 있는데 주방에서요. 네. 그 알바 구하는 게 쉽지 않아서 친구들이 그런 네. 그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대학생들의 낭만 그런 것들이 이제 오래전부터 이제 점점 줄어들고 생계형 알바로 빚어질 수 있는 말씀까지 주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청년 일자리가 이제 국가적인 사업도 사실상 이제 주요 역점 시책이 되곤 합니다. 최근 기자회견에서 충남형 일자리 정책을 펴겠다라고 했거든요. 지난해 이제 광주형 일자리로 사실 새롭게 이제 국민들로부터 주목받았는데 충남의 일자리 정책 무엇인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청년 일자리의 가장 중요한 건 무엇보다도 기업 유치라고 생각합니다. 그 공공기관에서 일자리를 담당하는 것은 일정한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청년 일자리 문제도 가장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기업 창업과 기업 유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2019년도에 말씀드렸다시피 충청남도가 기업을 유치한 게 한 749개 정도가 돼서 한 14,493명 정도의 일자리를 창출했는데요. 2020년도에도 어느 시도 못지않게 가장 앞장서서 기업 유치를 해서 좀 뛰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전에 KDI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요. 일자리 창출이 예전 13년에서 14년까지 12년에서 한 26만 8천 개가 매년 창출됐는데 이 중에서 89.6% 정도가 벤처 창업계에서 그 일자리가 창출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벤처 창업계에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은 뭐 미국 같은 경우도 5년 내 기업에서 40%를 창출하거든요. 프랑스는 50%인데요. 그래서 청년들이 일자리 창출에 위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은 어떤 창업과 벤처기업의 설립,
대해서 우리가 앞장서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기업을 유치해서 청년 일자리를 많이 창출했다는 건데 네. 우리 충청남도 그러한 점에서 일단 청년 일자리 그 과를 신설해서 하고 일자리 고용정보원, 일자리진흥원을 우리가 설립해가지고 근본적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를 보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네.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난해 혁신도시법이 통과돼서 지역 인재 우수 채용 제도가 어떤 대전의 코레일이라든가 조폐공사, 수자공사도 적용되는데 이게 다양스럽게 대전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네. 대전, 충남, 충북, 세종시가 단체적인 협약을 맺어서 이걸 광역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게 대체로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인데 그런 공공기관 취업 인원이 충청남도에서 2개 기관에서 약 51개 기관으로 확대되고 한 약 1,300명한테 우선 채용제도의 기회가 열리는데 이것도 충청남도 대학생들, 청년들한테 좀 고무적인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남 일자리 정책, 특별히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는 충남 청년 사관학교라든가 1839 청년 창업 프로젝트라든가 특히 벤처기업 창업기에 대해서 많은 인센티브 지원을 해서 창업과 벤처기업을 통해서 청년들 일자리 창출하겠다는 것이 충남 네. 도정이 목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영빈 학생 비단 충남도뿐만 아니라 고영빈 학생의 고향이 제주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자치단체마다 이제 청년 일자리 정책을 제일 공약으로 내세웠고 또 역점 시책으로 펴고 있는데 대학생들 입장에서 느끼기에는 자치단체마다 내놓고 있는 청년 일자리 정책이 좀 피부에 와 닿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는 아무래도 행정학과이기 때문에 네. 대부분 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 피부로 네. 와닿진 않은 것 같고 그렇죠. 이제 홍보를 많이 해주시면은 네. 저희가 많이 찾아보고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결국 청년 정책인데요. 청년 일자리 정책인데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말씀을 줄 수 있을까요? 약간 이제 대부분 이제 네. 충남에 있는 학생들이 충남 말고 이제 수도권이나 네. 그런 더 큰 도시 쪽으로 나가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자기 충남형 일자리를 통해서 수도권에 취직하는 것보다 더 큰 장점이 있다 이런 거를 어필해 주신다면은 많은 학생들이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듭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이 사실은 대전 지역 대학생들도 이제 대전에 많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외지로 나가고 그리고 여기 이제 권경득 서문대 교수께서 나오셨지만 충남에 있는 대학의 대학생들이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수도권으로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이제 졸업 후에 이제 거주 지역을 옮기는 그런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권경득 교수의 어떻습니까? 대학생들하고 많은 접촉을 하고 계시니까요. 청년 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관내에서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들이 이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거의 가능한 모든 정책들이 좀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눈을 좀 해외로 돌려서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의 젊은이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물론 이제 학교 차원에서도 하지만 도 차원에서도 좀 이렇게 좀 역할을 해 주셨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타시에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시장께서 동남아라든가 중동 지역에 직접 이제 방문을 하셔서 관내 대학의 졸업생들이 진출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적극적인 지방정부 외교라고 할까요? 이런 걸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지사께도 그러한 이제 역할을 한번 좀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렇군요. 지금 이제 지난해 추진했다가 좀 안 됐던 그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완면도 관광 개발 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업자 선정이 됐다가 안 됐다가 이런 과정이 한 30년 동안 지속돼서 이제 지역민들이 좀 굉장히 좀 마음이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면도 관광지 조성 사업이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좀 말씀 구할 수 있을까요? 네. 먼저 권경덕 교수님 말씀에 좀 한 말씀 드리면요. 우리 대학생의 해외 진출하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다 생각하고 충청남도가 금년에
그 인도라든가 베트남에 해외 연락사무소를 설치합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인도라든가 베트남 같은 경우에 충청남도에 대학생이 진출할 수 있는 여지를 한번 잘 모색해 보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청년 일자리 정책 문제는 비단 대한민국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네. 예, 유럽의 선진국들도 대략 청년 실업률이 한 20% 정도 되거든요. 우리도 체감 실업률이 한 23% 정도 내야 되는데 청년 일자리 정책의 창출이야말로 대한민국 국정과제 도정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차원에서 보고 진행했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런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권 교수님 제안은 굉장히 좋은 제안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안면도 관광 문제를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지난 30년간 본계획을 체결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예, 본계획 체결 자체가 없었는데 지금 4개 지구로 나눠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90만 평에. 그 1지구 같은 네이처 영농조합법인에서 지금 임대를 줘서 하고 있고요. 2지구 같은 경우는 나라키움 정책연수원에서 예, 직구를 했는데 이미 예산이 금년부터 네. 확보돼서 예, 진행을 할 겁니다. 그냥 3지구 문제인데요. 다행스럽게 작년에 본계획을 체결했는데 이것도 한 30년 만이거든요. 예, 불안정한 모습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일단 본계획을 체결하고 투자 이행 보증금의 일부가 납입됐다는 것도 큰 진전이었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잘 납입되려면 21년도 6월에 일단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요. 21년 12월 정도에 실적으로 공사를 착공해서 26년도에 네. 이 3지구 이런 콘도 사업의 콘도지구가 완성될 수 있도록 함께하면서 네. 4지구가 골프장이거든요. 이런 3지구가 연계돼서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3지구가 제대로 잘 진행된다면 네. 4지구도 역시 잘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안면도 관광개발 문제는 우리가 충청남도에서 겉으로 외관적으로보다는 내부적으로 아주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 추진했겠다 그런 말씀 주셨고요. 자, 이상선 이사장 어떻습니까? 이제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은 그 원래 계획대로 좀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최근에 이제 원산 안면대교가 이제 개통함으로써 그 관광 쪽이 좀 넓어진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예. 이 충남의 어떤 관광 레저의 어떤 해양 정책, 관광 벨트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그 앞으로 전망 어떻게 해줄 수 예, 지금 이제 있으신가요? 안면도에서 원산도 그리고 보령항으로 이어지는 그 교통 체계가 구축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수도권과의 뭐 GTX라든가 이런 걸 진행을 하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다른 문제 의식을 좀 이것에 대한 기대감은 현장에서 있긴 한데 네. 다른 문제 앞선 주제에서 이제 학생은 일자리의 문제를 네네. 얘기를 했고 혁신 도시의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네. 중요한 주제로 다뤘는데 근데 여기가 저희가 엄중하게 인지해야 될 상황이 지난해 말에 네. 발생을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수도권 인구가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1,737명이 초과했어요. 50%를 초과했어요. 이것은 일자리나 모든 것들이 수도권 집중으로 가고 있다는 현상이거든요. 그동안에 참여정부부터 사실은 혁신도시다, 세종시 건설이다 이런 걸 통해서 균형 발전을 좀 하겠다는 그런 정책 기조를 유지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도권이 과밀 집중 구조가 더 강화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이게 일자리 문제를 해외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일자리 문제. 그리고 왜 혁신도시가 내포가 2020년까지 그 10만 인구가 돼야 되는데 지금 2만 대에 머물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이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한번 비수도권 정치인들이 특히 시도지사들끼리 이 내용에 대해 이 엄중한 상황을 좀 인식을 해야 근본적인 문제가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구조적인 문제 사안에 대해서 좀 엄중한 문제의식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 그것을 좀 주문하고 싶습니다. 네, 뭐 지금에서야 뭐 순서리 나오시네요. 이상선 대표님 말씀에 100% 네. 동의하고 네. 올바른 정당한 지적을 생각합니다. 사실 수도권이 면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한 12% 정도 남짓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인구가 50%가 넘는 인구가 집중됐다는 것은 국가의 균형 발전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형태가 현재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해서는 정부가 정말 정책적 의지를 갖고 이거 단호하게 정책적 인위적으로 정책을 표지하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네.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것은 우리 이상선 대표님 말씀에 100% 동의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그런 정책과 법률을 만드는 권한이 없지만
우리 지방정부처럼 꾸준히 부단하게 네. 요청하고 요구해서 이 균형 발전을 기할 수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그 사회자님 말씀하신 대로 서해안 관광벨트 문제인데요. 이번 이게 원산 안면대교가 개통되지 않습니까? 네. 한 1.8km 정도의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한 2천억 이상이 투자된 건데 이게 개통됐고 21년 전에 해저터널이 이제 완성이 됩니다. 예, 국내 최장 해저터널이거든요. 대천 해수장으로 연결되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이게 한 6.9km인데 국내 최저 해저터널이고 그러면 원산도에서 영목항까지 한 94km 정도가 되는 게 14km로 단축이 되고 시간은 1시간 반 걸리던 것이 10분 만에 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서해안 관광벨트 하는데 커다란 계기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충청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가로림만이 세계 5대 갯벌이거든요. 네. 가로림만 해양정원을 우리가 완성해서 국제적 생태관광의 거점, 요람으로 만들겠다는 건데 이게 자연스럽게 지난 11월 말에 가로림만 해양정원 사업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네. 큰 고비를 넘었다. 네. 여기 가로림만 해양정원과 또 해양생태 복원, 분화무 역관청을 통해서 생태 복원이 된다면 이 서해안을 중심으로 네. 아까 말씀 서해안 관광 벨트화 네. 이게 국내를 넘어서도 세계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이런 그 관광의 최고의 거점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고 그 방향을 노력했다는 지금 말씀을 말씀 드립니다. 주신 대로라면 이제 가로림만의 해량 교량이면 가로림만 인접 시군이 이제 서산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서산, 태안, 보령, 서천, 이런 연결. 태안, 그리고 원산 안면대교 보령도, 통해 가지고 네네. 보령까지. 그러면 어떤 관광 해양 정책, 해양 내저 정책을 좀 넓게 펼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관하는 건데요. 지금 원산도 안면도 그 대교라든가 아니면 해저터널은 이 보령과 서천 정도, 보령과 태안 정도인데요. 말씀드린 가로림만 해양정원이라든지 아니면 해양치유산업 또 분화무 역관청을 통해서 네. 어떤 그 해수유통을 통해서 생태를 복원시킨다는 것은 우리가 해양 생태 관광을 비롯한 네. 그 서해안이 커다란 관광 벨트화가 되고 우리 대한민국 미래 성장 동력으로까지 네. 간주할 수 있을 정도 커다란 사업인데 이 문제를 아주 본격적으로 시행했다는 게 충남도 의지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패널 세 분이 각각 어떤 양승조 지사에게 질문하고 또 답변 듣는 순서로 좀 마련해봤는데요. 먼저 권경득 교수께서 좀 관심 상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죠. 예. 아무래도 우리 충남도뿐만 아니라 지방이 겪고 있는 문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저출산에다 고령화 그리고 양극화의 문제인데 한 2년 전인가요? 국책연구원의 이제 그 연구에 의하면은 앞으로 한 30년 후 정도가 되면은 우리나라 지자체 중에서 그 많은 수의 읍면동이 소멸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그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보고서에 의하면은 15개 읍면동은 당시 그 해에 아기 울음소리도 못 들었다 하는 그런 이제 보고가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애가 출산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뭔가 좀 우리 지역에서는 뭐 특단의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네. 다른 시도와 좀 차별화된 우리 지역의 뭐 좀 아까 이제 지사님께서도 혁신도시 말씀도 하시고 해양도시 관광개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네. 이런 것을 포함해서 우리 충남도가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면서도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나름대로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러한 것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어떤 그 미래위원회라든가 이런 그 태스크포스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한번 듣고 답변해 싶습니다. 주시죠. 네, 우리 권경득 교수님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저출산 고령화가 얼마나 심각하냐. 하여튼 이 상태로 간다면 저출산 고령화 포럼에서는요. 228개 시군구 중에서 무려 97개, 42.6%에 달하는 게 30년 안에 소멸될 위기에 빠졌다는 거예요. 예컨대 충남의 모 군을 보면요. 2018년도에 121명이 태어나는데 사망자가 490명입니다. 모 군은 216명이 태어나는데 874명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그 소멸 위험에 빠지는 거는 불보듯이 뻔하다는 말씀드리고 이 문제가 더구나 우리 출산율이 18년도에 0.98명 세계 꼴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충남 도정을 넘는 문제이긴 하지만 이 대한민국의 국정과제 최고의 국정과제 삼아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충청남도가
충남형 아기 수당도 지급하고 있고 네. 또 이래서 임산부 같은 경우는 119 예약 서비스라면 병원에 모셔다 오고 모셔다 드리는 제도도 현재 시행하고 있고 또 고등학교 무상교육이라든가 무상급식인데 특단의 대책 중에 하나가 출산과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문제 중에 하나가 주택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주거 문제를 해결해서 충남은 네덜란드 사회적 주택을 본받아서 충남형 사회적 주택, 더 행복한 네. 주택을 지금 도입해서 추진 중인데요. 네. 이게 그냥 예전에 국가에서 임대사업이라는 게 12평 정도밖에 안 돼서 아이 키우는 공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네. 충남형 이런 사회적 주택, 더 행복한 주택은 전용 면적을 한 20평 정도로 해서 아이 기준 면적에 마련하고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15만 원 정도는 더 행복한 네. 주택을 현재 추진 중이다. 그리고 그 월세가 한 15만 원인데 그것도 아이를 하나 태어나면 반을 충남이 부담하고 2명이 되면 전체를 부담하는 이런 더 행복한 주택을 짓는 것도 이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특단의 네. 대책 중에 하나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으로 저 이상선 이사장께 네. 좀 질문 권한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말씀 이어주시죠. 예, 간단하게 세 네네. 가지만 네, 그 네. 질의하고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양 지사님 하면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가 이제 거의 대표 브랜드화처럼 돼 있는데 이 문제가 너무 관념화된 정책으로 보이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네. 이제는 3년 차에 들어서 이런 대표 브랜드에 대해서 뭐 핵심 과제다, 뭐 전략 과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로서 뭔가 좀 이렇게 충남 도정에 대한 신뢰감을 좀 보일 때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지적과 지금 이제 그 또 현안과제 사업으로서 그 분화모 사업을 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네. 이게 요즘 이제 신종으로 4만 3이 뭐 엊그제 이제 3일간 장맛비처럼 내린 네. 문제라든가 국외로 호주의 산불 등 보면은 네. 이 기후가 비상 상황입니다. 그래서 분화모를 그 역관측하는 목표가 뭔가 좀 해양 생태 도시 조성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재자연화의 네, 그 네, 개념을 네. 가치를 담는 네, 그런 그럼요. 상징성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과 그리고 네, 이제 지금 저 세 가지 아니, 질문인데 세 가지 이제 두 딱 가지로 하나만. 좀 줄일 수 없을까요? 예, 시간적인 아니요, 제약 저 때문에요. 이게 굉장히 KBS 충남총국을 반드시 네, 좀 네, 관철하셔야 되고 이게 10대 과제로 설정하셨지 네, 않습니까? 그럼요. 이거는 뭔가 좀 형평성, 공정성, 네, 지역 네, 주민의 네. 언론 권리라고 그래야 될까? 네. 220만 충남에 방송국 지상파 방송국 하나 없거든요. 네. 반드시 지금 6,300만 네. 6,300평이 놀고 있어요, 부지가. 네, 그렇습니다. 예, 활용을 해주셔야 지금 돼요. 짧게 대답해야죠. 네. 네. 세 가지 얼른 빠른 시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충청남도야말로 이게 관념화를 넘는 게 이미 시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아이큐즈 충남을 만들어서 저출산 국가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충청남도만 시행하는 겁니다. 또 아이 키움 수당, 아동 수당을 충남 아기형 수당도 광역자치단체 충청남도만 24개월까지 36개월 확대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더 행복한 주택도 관념화가 아니라 현실적인 나를 충남이 전국에서 가장 네. 선도적으로 시행하는 현실적인 정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분화모, 두 번째 예. 분화모 문제는요. 아까 말해서 재자연화의 의미가 큽니다. 지금까지 간척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담소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담소의 추진 등급이 5등급, 6등급입니다. 네. 이걸 갖다가 재자연화타운 해소 유통을 통해서 농경지를 일부 개발화시키고 재자연을 통해서 생태계를 보호한다는 차원이에요. 충청남도는 알려진 바와 같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탈석탄 동맹에 가입한 유일한 도입니다. 네. 또 언더투 연합이라서 여기에 유일하게 가입한 충청남도인데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민감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대처했다는 게 우리 그 목표다 말씀드리고요. KBS 총국을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형평성 차원에서도 어떠한 이유에서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래서 KBS 총국을 충청남도가 유치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였다는 말씀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그 고영빈 학생이 좀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청년들을 위해서 어떤 그 정책을 펴달라 주문이 있으면 말씀 주시죠. 제가 이제 공주대학교에 오면서 공주에 산지 3년이 거의 돼가는데 이제 학교 생활할 때는 친구들도 만나고 학교 수업도 들으면서 이제 네. 학과 생활을 이렇게 해 나가는데 제가 집이 멀다 보니까 방학 때는 집에 거의 못 내려가고 공주에서만 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공주에서 이제 방학 때 생활을 하다 보면 그냥 알바만 하게 되고 네. 이제 방학 중에 대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적은 것 같아서 공주 말고도 충남 자체에서도 이제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신다면 저희가 방학 때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네. 할 수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좀 일상적인 표현을 쓰면서 맞추셨네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그 고유민 학생의 말씀에 적극 동의한다 말씀드리고요. 말씀드린 대로 한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 충청남도 특히 전화산 70%, 80%가 수도권 학생이에요. 이 학생들이 수도권, 서울과 경기도로 가지 않더라도 충분히 여기서 대학생 청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이 놀자를 마련해서 오히려 수도권 학생들이 천안으로 아산으로 집중적으로 놀러 쓰는 여러 가지 정책을 지금 구상하고 있고 그 문제를 실행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 양승조 충남지사를 모시고 이제 한 50분 가까이 토론 진행했는데요. 그 모든 정책에 대해서 큰 어떤 물줄기를 다 꿰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오늘은 2020년을 맞아서 양승조 충남지사와 함께 도정 전반을 짚어봤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이춘희 세종시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KBS 생생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